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번에 그 믹스처 IRT 모델을 이용해서 크로스 모델을 하는 페이퍼를 리뷰하게 됐는데요. 아티클 제목은 A Generalized Longitudinal Mixture IRT Model for Measuring Differential Growth in Learning Environments고요. 저는 알라바마 대학교에 있습니다. 이건 목차고요. 사이테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 벨기에 리서치 그룹에서 이 연구를 한 거고요.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앱스트랙을 보시면 앱스트랙만 보셔도 그 대충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그 모델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Generalized Longitudinal Mixture Item Response Theory 모델인데 이거는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롱기튜디널 라시 모델에 또 믹스처 라시 모델에 그리고 랜덤 아이템 IRT 모델을 가지고 그로스 모델을 재는 걸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믹스처를 더한 이유는 이제 그 그로스를 볼 때 그 안에 그룹 간의 차이를 보고 싶은데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매니페스트 그룹이 아니라 이제 레이턴트 그룹일 경우에 그 레이턴트 그룹을 찾아내서 그 레이턴트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클래스 간의 문항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기튜디널 diff의 개념으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용한 데이터는 그 웹 베이스드 e-러닝 인바이러먼트라고 요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크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그 온라인 상에서 이제 e-러닝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모델을 쓸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페이퍼를 고른 이유는 제가 실제 몇 년 전에 이제 포닥을 할 때 무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그 e-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IRT를 적용해서 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싱 문제도 있고 아이템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모델을 보니까 이 모델을 적용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에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 페이퍼를 선정해 봤습니다. 리터러처 리뷰 파트에 보면 모델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어떻게 최종 모델, 이 페이퍼가 제안한 모델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엠슨 선생님의 멀티 디멘셔널 라시 모델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롱기튜디널 모델을 얘기를 할 때 멀티 디멘셔널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수식을 보시면 기존에 그 알고 계신 로지스틱 라시 모델에서의 수식이랑은 조금 다른 게 보이실 텐데 여기서는 여기 그 세타 어빌리티를 나타내는 세타 위에 에스테릭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은 베이스라인 어빌리티지만 그게 계속 추가될 때는 그 이전 단계의 어빌리티와 지금 단계의 어빌리티 간의 차이를 이제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시그마의 세타 에스테릭스 PM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니셜 어빌리티가 책정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여기서는 어케이즌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 SEM이나 HLM 같은 경우는 그냥 타임으로 하는데 여기 페이퍼에서는 다 어케이즌으로
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제 그 occasion이 늘어날 때마다 그 차이가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지고 이제 수식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보면 베타 i라고 해서 베타는 아이템 어빌리티 그러니까 아이템 디피컬티 파라미터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 P가 없잖아요. P랑 M이 없는데 이거는 문항이 이제 모든 그 시간에 따라서 문항 모수가 같다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지나더라도 문항의 난이도는 변하지 않고 아이템 능력만, 그러니까 그 어빌리티만 계속 변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기에서 좀 더 나간 모델은 뭐냐면 드박 선생님과 다른 동료들이 쓴 페이퍼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with Crossed Random Effect라고 이제 아이템 디피컬티가 이제 랜덤하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컨스턴트한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식 2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여긴 계속 그 두 번째 모델부터 라짓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혹시 그 IRT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실까봐 밑에 간단하게 로지스틱 라시 모델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템 리스폰스 시어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항과 문항 모수와 이제 능력 모수, 그러니까 세타의 관계를 가지고 P 세타라고 해서 이제 문항을 맞출 확률을 이제 추정해 나가는 그 관계인데요. 그 식이 직선이 아니고 이제 S 쉐입으로 돼 있어서 이제 노멀 오가이브 모델을 써서 구하거나 아니면 로지스틱 모델을 이용해서 그 문항 그러니까 식을 추정해 나가는데요. 로지스틱 모델과 노멀 오가이브 모델 사이에 이제 차이가 아주 약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게 그 D라고 해서 1.7을 이 로짓에 곱해주면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요즘은 로지스틱 모델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게 로지스틱 모형의 그 probability 수식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타 마이너스 b 값이 있는데 이것을 그 로짓이라 이게 로짓 값이고 그 로지스트 리그레션의 로짓 값이고 그 로짓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 표현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보통 IRT 모델에서 B는 difficulty를 보통 의미를 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V라고 맨 마지막에 있는 VI 이것을 이렇게 랜덤 아이템 파라미터라고 해서 difficulty가 되고요. B0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 두 값들 이 값들이 이제 세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0 같은 경우에는 그 expected initial person ability가 되고요. 그 다음에 D sub PIK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항을 맞췄을 때는 1, 틀렸을 때는 0 이렇게 돼서 점점 이게 추가가 되는 값인데 BK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능력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B0부터 이제 전체적인 overall ability allocation K까지의 그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이 오메가라고 해야 되나? WPK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random deviation of the ability of person P from the overall ability allocation K라고 해가지고 그 차이를 그러니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처럼
그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 그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 모델을 가지고 다시 이제 Generalized Linear Mixed 모델을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시간 타임에 있어서 문항모수를 한 번에 다 넣고 추정하기 때문에 그 보통 IRT를 이용해서 롱기튜디널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문항 세션 간에 이제 앵커 아이템이라고 해서 같은 아이템을 넣어서 그 앵커 아이템으로 스케일을 맞춘 다음에 그 문항 그 각각의 세션별로 아이템 파라미터를 추정한 다음에 그것을 앵커 아이템으로 링킹을 시켜줘서 스케일을 맞춰준 다음에 그 세타의 변화를 이렇게 보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그걸 다 넣어서 이제 얼만큼 어빌리티가 변화하는 거에 더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이제 아이템들이 그 세션 간에 다 같아야 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다 링크가 되는 거죠. 이게 별도의 그 이퀘이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추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concurrent calibration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e-러닝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수 방법 안에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세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문항 수가 1000개, 2000개 이렇게 문항 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응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미싱도 굉장히 많고, 또 한 번에 그거를 한 테스트라고 가정해서 넣기에는 1000문항, 2000문항을 넣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할 때도 이제 1000개의 문항을 가지고 학생의 응답을 평가할 때 그거를 해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다르게 이제 generalized linear mixed 모델을 이제 세션을 continuous predictor로 두고, 그리고 능력 모수를 이제 linearly changing over study sessio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좀 더 간편화시키는 그 수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얼핏 보시면 그 오른쪽 파트를 보시면 HLM처럼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세요. 그러니까 HLM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제 처음에 B0 플러스 W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셉이 되고, 그리고 B1 플러스 W1P 세션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는 이제 스톱이 되는데, 이게 세컨 레벨로 와서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B1 얘가 그 인터셉이 되고, 그래서 이게 B0가 expected initial ability가 되고, B1이 overall population slope in person ability for a session이 되고요. 그다음에 WOP 같은 경우에는 random deviation of person P from the overall initial ability B0가 되고요. 그다음에 W1P 같은 경우도 deviation of B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플러스 V1이 되는데요. 보통 원래 아이템 리스폰스 시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는 difficulty라기보다는 easiness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게 되고요. 그래서 그 세타 IRT에 있어서 이제 능력 모수라고 할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B0 플러스 WOP 플러스 B1 플러스 W1 그 세션, 이것이 이제 능력 모수로
설명이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션을 가지고 이제 linear growth assumption이 가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quadratic이나 exponential이나 뭐 inverse나 다른 growth assumption이 고려돼서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quation 4가 이제 믹스 IRT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믹스 모델은 뭐냐면 한국 말로 된 게 오히려 더 설명이 좋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혼합분포 문항 반응 이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믹스처의 개념은 집단, 그러니까 그룹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RT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그런 제한점이 많은 모델에 속하는데요. 먼저 유니디멘전, 그러니까 1차원성을 가정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바이올레이션 됐을 때, 그러니까 위배됐을 경우에 이제 다차원, 그러니까 멀티디멘셔널 IRT 모델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가정은 지역 독립성 가정이라고 로컬 인디펜던스 어썸션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문항이 서로 독립적이고 문항이 이제 문항 순서의 효과가 그러니까 문항이 앞에 먼저 제시되거나 뒤에 제시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문항은 문항 모수가 잘 측정된다라고 하는 가정인데요. 만약에 로컬 인디펜던스가 위배됐을 경우에는 테스트릿 모델이라고 해서 테스트릿 모델을 사용해서 그걸 많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테스트릿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패시지 한 문장을 한 큰 패시지를 가지고 그 패시지에 종속된 그런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 테스트릿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은 그 세타의 파퓰레이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집단에서 같은 모집단에서 이제 샘플된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이모들이 함께 섞여져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보일 때도 있고 실제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집단의 그 호모지니어시티가 위배됐을 경우에 저희는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믹스처 라시 모델의 경우에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population of person이 이제 fixed number then adjusted and mutually exclusive latent classe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latent class가 이제 잠재 집단이 몇 개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레이턴트 집단 하나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어느 한 군데에만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 그 레이턴트 클래스 안에 그 집단끼리는 아이템 파라미터가 같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마다 아이템 파라미터가 다 다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디퍼런셜 그로스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저희가 exploratory factor analysis가 있고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diff 분석 같은 경우에는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믹스처 모델을 이용한 diff 같은 경우에는 exploratory factor analysis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dif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단을 manifest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냥 그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나뉘어진 뭐 젠더라던가 이제 인종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집단을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두 집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데,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집단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모델을 통해서 몇 개의 레이턴트 클래스가 있는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그 파라미터의 특성과 그다음에 그 집단의 특성을 이제 코베리에이트를 넣거나 아니면 문항 자체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문항 왜 이렇게 diff가 생겼는지를 역으로 그룹을 찾아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모델을 보시면 이 3번에서 4번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서브스크립트에 G가 다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BOG 플러스 WPG 플러스 VIG 이렇게 해서 이게 다 그 G가 클래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클래스마다 BOG 같은 경우에는 Expected Initial Ability for Class G라고 해서 각각 클래스마다 초기 능력치가 다 다르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WPG 같은 경우에는 Random Deviation of Person P in Class G from BG. 그래서 W 같은 경우에는 B1에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VIG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파라미터인데 G가 붙으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문항 I는 문항 번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G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마다 몇 번째 문항의 문항 모수인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모델이 되는데요. 이제 최종 이 모델은 이제 믹스처 그 레이턴트 클래스의 믹스처를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항의 응답의 패턴이 사람이 그러니까 person level difference 때문에 집단 간에 다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로스 트렌드가 이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트렌드가 다른데 그 다른 트렌드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트렌드의 슬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에 해당하는 건 다 어빌리티에 관련된 거고요. 마지막에 VIG는 아이템 이지니스 밸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B 값은 BOG, B1G 이거는 BOG는 Initial Ability고 B1G는 이제 Deviation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W 값들은 다 이제 Random Deviance, 랜덤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iff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VIG가 만약에 집단이 두 개가 있을 때 VI1과
vi2 그 값이 다를 경우에 이거를 이제 diff로 간주하고 집단 간마다 문항 모수가 다르다는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는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윈벅스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프라이어를 여기에서 B값은 이제 ability 파라미터에서 이제 노멀 0, 1을 따른다고 이제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우와 시그마와 타구는 이제 랜덤 값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 non-informative prior를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어가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이제 잘 포스테리어를 잘 추정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IRT를 사용한 논문들에서 이제 프라이어를 연구한 걸 봤을 때 실제로 프라이어가 추정에 영향을 주는 걸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다른 믹스처 모델과 IRT 모델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라이어를 기본 디폴트로 해서 사용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윈벅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에 타우 WOG와 VG 같은 경우에는 타우를 쓰고 있고 시그마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윈벅스 프로그램을 이제 코딩할 때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할 때 앞에는 민이고 뒤에는 이제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추정하는 경우에 이제 베리언스는 윈벅스 코드에서 이제 인버스 값을 이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 WOG 값은 사실 인버스 된 WOG의 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하실 때 이 타우 값을 바로 그러니까 베리언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역수를 쓰셔서 이제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 선택 방법에 있어서 믹스처 IRT 모델을 사용할 때는 모델 셀렉션이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는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턴트 클래스가 하나라고 가정해서 돌린 모형 2개라고 3개, 4개 이렇게 모형들을 하나, 2개, 3개, 4개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다 돌린 후에 그 모델들의 likelihood value 값을 이용해서 이제 ARC, BRC 값들을 추정해서 어느 모델이 제일 잘 데이터를 반영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레이턴트 클래스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델 셀렉션도 하나의 믹스처 모델에 있어서는 중요한 파트가 되고요. 여기서는 그 이전에 모델 셀렉션 페이퍼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ARC, BRC를 이용해서 모델 셀렉션을 한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CMC 추정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그 MCMC의 체인이 수렴을 잘 했는지 그것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되고 레이블 스위칭 문제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컨버전시 같은 경우에 의미는 뭐냐면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포스테리어를 추정할 때 그 값들이 계속 변동되면서
결국 한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이터레이션을 많이 할수록. 근데 이제 그때 어느 시점에서 버닌 값을 정하고 포스트 버닌 값을 정해서 그 일정한 값이 추정되는 그 구간을 정해서 그것에 포스테리얼 민을 가지고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 컨버전스를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코다나 BOA 그 R 패키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브룩스 겔만 루빈 아니면 기윅 그다음에 하이버그 웰치스 그 레프터리 앤 레비스라고 네 가지 많이 쓰이는 컨버전스 다이그노시스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컨버전스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레이블 체인지 그 스위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할 경우에 이제 믹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룹이 두 개라고 했을 때 그게 그 arbitrary한 값을 보기 때문에 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레이턴트 클래스 1, 2가 이제 뒤집어 반대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true 값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턴트 클래스의 프로포션을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문항 파라미터를 그냥 문항 모수 값을 비교를 통해서 이제 원래 레이블을 잘 맞춰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트루 값을 알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스위칭을 해준 후에 컨버전스 리커버리 어널시스를 시행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벅스 같은 경우에는 컨버전시를 체크하기 위해서 트레이스나 이제 히스토리 플랫 같은 게 보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덴시티 그 문항마다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값마다 그 파라미터 값마다 이제 덴시티를 보고해주고 그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컨버전스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스터디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했고요. 시간상 실제 이제 분석한 것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을 통해서 문항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항값, 문항의 difficulty, discrimination guessing 아니면 그런 문항 파라미터들을 다 보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브루스 모델이기 때문에 브루스 모델에서 나타난 그 B 값들과 그 W 값들의 값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제가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 여기서 사용된 임피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800명의 학생들이 그 600개 정도의 문항을 풀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1,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290문항을 응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250개의 문항을 가지고 이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90개의 문항의 파라미터를 보고하기에는 너무 페이퍼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파라미터보다는 이제 학생의 이니셜 슬롭 그러니까 그 이니셜 값에서 그리고 이제 슬롭이 어떻게 변했는지 슬롭의 값이 그 변화량이 얼마인지가 더 포커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라미터 값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 모델 여기에 소개된 모든 그로스 모델 같은 경우에 모두 다 문항 값을 다 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항은 다 어느 세션에도 모든 문항 보수의 값은 다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항 모수의 값은 이제 그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능력치가 더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모델들 세 번째 모델과 다섯 번째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한 거를 보고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ARC, BRC 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그 likelihood ratio 값은 보고하지 않냐면 믹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하나나 두 개인 경우에 그 모델 자체가 네스티드 모델이 아니라 넌 네스티드 모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이용해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ARC, BRC, 뭐 CARC 같은 non nested 모델을 위한 모델 셀렉션 인디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를 이제 해석하는 거를 여기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제 0.73의 이제 성공 확률, 그러니까 맞출 확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8 그리고 0.76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값을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NT 로짓을 이용해서 값을 환산을 다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의 파라미터 값들은 다 로짓 안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제가 표를 붙여놨는데 그 값을 이제 엔타일 로짓에 넣게 되면은 이 값이 p 값으로 변환이 트랜스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0.982 이제 인터셉 모델 3의 인터셉 밸류를 보면 그거의 이제 엔타일 로직 값은 0.7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비교를 이 값을 통해서 저희가 클래스 1은 0.68에 그 맞출 확률이 있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0.76에 맞출 확률이 있으니까 클래스 2가 좀 더 능력이 더 높은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냥 그 값만 비교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확률의 개념으로 확률이 얼마큼 차이 나냐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엔타일 로짓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롭을 봤을 때 이제 클래스 1과 2를 봤을 때 슬롭 차이가 거의 아주 0.01, 0.02긴 하지만 이제 2배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클래스 1이 봤을 때 시작할 때 능력치는 낮았지만 성장 속도는 더 빨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일괄적으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션이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생 능력치가 증가했고 그 초기에 학생들의 에버리지 아이템에 있어서 맞출 확률은 0.73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믹셔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집단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 집단 두 개에서 이제 시작점도 다르고 그 성장하는 성장 폭도 다르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항보수와 이제 그 클래스에 속한 학생들의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이제 그 클래스 1과 2로 이렇게 집단이 나뉠 때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이제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을 프레딕터로 놓고 이제 클래스를 이제 디펜던트로 놓아서 그 그룹이 나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크로스스텝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 1과 2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도 사후 분석처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윈벅스 신텍스가 나와 있어서
소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모델이 있고 그다음 윈복스 코드로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할 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코드를 짰고요.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직 여기 표를 보시면 BOG 같은 경우의 값은 이제 세타로 해서 이니셜 어빌리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VIG 이 값은 이제 베타라고 해서 아이템 디피컬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이템 이지니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B1G 같은 경우에는 B1은 Class Specific Mean Slope of Session이라고 해서 이게 fixed 된 이제 세션의 그 슬롭이 된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B1 클래스 J니까 이것은 이제 J는 사람을 뜻하고 I는 문항을 뜻하는데요. 그 학생 학생마다 클래스가 1이 될지 2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클래스 J는 1이 될 때도 있고 2가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1의 값이 클래스가 1일 때, 2일 때 값이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값이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SES 같은 경우에는 이게 Study Session Indicator라고 해서 이제 이 문항이 그 I 문항의 J번째 사람이 I 문항을 이제 어느 세션에 이 문항이 속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걸로 여기 보시면 이제 SES 스트럭처라고 해서 1111, 2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처음 몇 문항은 세션 1이고 그 다음은 세션 2, 세션 3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50명의 60문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W가 이제 랜덤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로 구현하기 위해서 세션은 뒤에 세션 값이 되고 이제 에타 W라고 해서 이게 슬롭 값이 되는데 이게 랜덤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타우라고 해서 이제 타우 S 값은 precision of slope estimate이라고 해서 deviation from B1 값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deviation과 slope을 같이 이제 곱해줘서 이 W1 PG 값을 estimate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prior를 어떻게 이제 정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타를 보시면 B0가 이제 평균 값으로 나오고 타우 P가 이제 베리언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B0가 이니셜 값이기 그 B0가 클래스 스페시픽 민 인터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의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표현했던 프라이어 값들을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POW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타워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타워 S 값을 이제 스퀘어를 시켜주면 슬롭의 베리언스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를 이제 표현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J는 이제 학생 수고, I는 60문항, 그리고 레이턴트 클래스는 2개. 그래서 G는 2라고 되어 있고요. 알파 C11은 그 레이턴트 그룹의 프로포션을 50대 50으로 프라이어를 시작을 하고 추정을 하겠다는 1대1 비율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SES를 지정을 해주고 RESP는 이제 리스판스 해서 맞추면 1, 틀리면 0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꼭 뒤에 DIM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그런 프로그래밍이랑 같은 건데요. 이제 디멘전이 350행에 60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서 입력을 하실 때 이제 기본 그 엑셀 입력하시듯이 그런 그걸로 이제 행은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제 열은 문항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니셜 값들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커션으로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거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further research와 또 리서치를 설명하고 있고 또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가능한 리서치 토픽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롱기튜드널 IRT 모델을 베이지한 에스티메이션으로 할 때 프라이어의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프레딕터를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프레딕터를 추가해서 이제 그 레이턴트 클래스의 특성까지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모델은 믹스처 라시 모델만 이용해서 한 것인데 믹스처 2PL, 3PL 그리고 폴리토머스 모델을 더 확장해서 모델들을 평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미싱 이펙트를 볼 때 특별히 이 러닝 같은 경우에는 미싱이 뭐 50%, 70% 그렇게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롱기튜디널 방법으로 해서 이제 컨커런트 캘리브레이션으로 모든 문항을 에스티메이트 한 다음에 그 문항 모수를 픽스를 시켜서 세타 값을 추정했을 때와 그리고 크로스 모델을 이용해서 문항 값을 추정했을 때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문항 모수들이 그리고 세타 값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가능한 거는 페이퍼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 그로스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쿼드레틱이나 엑스포넨셜이나 아니면 그 프랙셔널 폴리노미얼 같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그런 여러 가지 그로스 라인을 생각해서 이제 어플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롱기튜디널 IRT 모델 그리고 롱기튜디널 믹스처 IRT 모델에서 모델들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좋은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원래 이렇게 될 수도 있대네요. 제가 방장이라서 그 메시지가 여기 저한테만 떴을 수도 있는데 뭐 스페셜 케이스니까 시간을 언리미티드로 주겠다 뭐 그러셔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질문하신 것 가지고 저도 한 1시간 이상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여기 왜 이게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여기 네. B sub I 있고 W sub I PJ 있는데 W sub I PJ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SES 그러니까 SES는 요거 세션 있으니까 이제 세션 넘버니까 JI 들어가는데 이게 왜 tau sub S랑 eta W랑 곱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프리시즌을 왜 곱해줘야 되는지 이게 왜 들어가는지 tau sub S 얘가 제일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오히려 에타로 들어가고 에타의 이제 스탠다드 그러니까 베리언스를 타우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에타우스가 이제 슬로프고 슬로프잖아요. 예. 그 B 이거는 이제 그 클래스 스페시픽
슬로프고 네. 에타오가 subject specific 슬로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에타오에 여기 어차피 여기 클래스 스페시픽 슬로프는 있으니까 에타오는 그냥 저희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베타 여기 뭐 베타 IJ 아니 세타 J 하듯이 그 에타오 J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퍼블리시가 끝난 페이퍼인데 저희가 여기서 막 너무 얘기를 해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진짜 이거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좀 이해하신 분?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갈까요? 다른 질문으로? 왜냐면 그냥 궁금증으로 남겨두는 것도 이렇게 이제 이거 쓰신 분은 뭐 한국 분은 아니시니까 우리가 이런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시겠죠.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저는 한 가지 질문, diff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에서 다른 값이 나왔더라고 했을 때, 혹시 크리테리아 같은 게 있었나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이 네. 다른 게 얼마나 다른 건지에 관해서 그런 게 혹시 네. 있을랬는지, 안 그러면 그냥,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믹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멘탈엔젤이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디프다 아니다라는 그 수치가 있잖아요. 크리테리어가 있는데 믹셔 디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차이가 나야 디프고 그런 룰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믹셔 모델을 이용한 페이퍼들을 보시면 보통 이제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제 러프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믹셔 모델에 있어서 문항값이 다를 때 어느 정도 달라야지 그걸 디프로 볼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토픽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냥 그 에러바를 이용해서 이제 에러바 그를 이용한 라인 그래프를 써서 이제 얼마큼 많이 확실히 차이가 나면 그냥 그 차이가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디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질문 있는데, 레이브 스위치 되는 거에 대한 네. 솔루션이 있나요? 레이블 스위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레이블 스위칭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터레이션 하는 그 중간중간에 생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다 하고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레이블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후자의 경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스위칭 문제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아이템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어빌리티 파라미터의 그 민 값 같은 경우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문항을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디자인 상으로는 클래스 1이 민이 0이고 클래스 2가 민이 1로 이제 고정을 하고 그 에스티메이트를 했는데 클래스 2가 에스티메이트 한 거에서는 클래스 2가 1이고 클래스 1이 0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바이어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각 문항의 문항 모수와 그 민 값의 차이를 보고 이거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바꾼 다음에 이제 그것을 원래 true 값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모델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에 그
클래스 1, 클래스 2 이것이 그냥 카테고리로 되는 거여서 그거를 그 픽스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그거를 픽스하고 싶은 경우에는 뭐 그런 컨스트레인을 줘가지고 뭐 클래스 뭐 확실하게 이제 첫 10%의 사람들은 클래스 1에 속한다는 걸 확실하게 하면 그걸 이제 컨스트레인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문항 모수를 몇 개를 컨스트레인으로 줘버려서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크로스텝 어널리시스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프리퀀시가 이제 완전 스위치 되게끔 그런 결과가 나올 때 이제 레이블을 스위칭을 인위적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페이퍼가 2개나 더 남아가지고 네, 이제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뭐 급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없으면 마칠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